네,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지냈고 고려대 교수를 지낸 현재는 건국대 특임 교수입니다. 오정근 경제학자 오정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기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것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왜 이렇게 삼성한테 중요한 것이냐? 이재용 부의 체제 왜 중요한 것이냐?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삼성그룹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열 기업을 재편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순환출자 해소하고 그다음에 내부거래 축소 방침에 발맞추어서 계속 계열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재편하고 심지어는 하나와의 자율적 빅딜을 통해서 그런 사업 재편도 해왔는데 네. 그 사업 재편의 마지막 정점에 지금 현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해서 합병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성격을 갖게 되고 그 밑에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한 금융계열회사와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한 실물계열회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합병을 함으로써 그 구상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는 면에서 삼성그룹 사업 재편의 정점이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계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삼성화재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방어해 줌으로써 외국인 투기 자본들이 한국이 만만한 시장은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삼성 전체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하고 이재용 체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이제 이재용 체제는 사실상은 이번 합병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작년 12월에 제일모직 상장을 통해서 이미 이재용 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을 이재용 부회장이 16% 정도 지배하고 있고요. 그 제일모직이 다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또 제일모직도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재용 체제가 확립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사업이 통합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해서 금융계열사와 실물계열사를 거느리게 됨으로써 이재용 체제가 확실하게 완성되는 계기를 가지고 이제는 이 완성을 토대로 해서 소위 말하는 뉴 삼성, 앞으로 새로운 삼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되지 않았으면 이재용 체제로 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었나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통할하는데 다소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너무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50% 넘는데 제일모직이 삼성전자를 지분율이 한 4, 5%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데 이제 우회적으로 삼성생명을 통해서 한 7% 정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합해봤자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기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좀 그 위험이 좀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은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 지분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았었던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제일모직 지분은 23%를 갖고 있군요.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일모직을 통해서 4%를 갖고 있고요. 삼성물산은요? 네,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은 이제 크게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합침으로써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지주회사의 지분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조금 있다는 거죠. 높아진 것은 크게 높아져.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높아진 건 아니지만은 좀 더 공고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부담은 앞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약 삼성전자 7% 지분을 금융계열사와 실물계열사를 고리를 완전히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은 그것이 한 10조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7%를 사들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이 되겠지만은 이제 거의 삼성그룹의 계열 재편이 막바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엘리엇이 진짜로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경영권입니까? 돈이죠, 뭐. 돈입니까? 돈이죠. 일리엇은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0.35대 1로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로 이렇게 합병안이 이제
제시됐을 때 0.35는 아니다. 0.65, 내심지어 1.6까지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2배를 더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노렸습니다. 그걸 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걸 엘리엇이 판단하기로는 그걸 노리면서 한국이 굉장히 그 반기업 정서, 반삼성 정서, 반재벌 정서가 많고 또 소액주 운동이 활발하다. 옛날에 그 론스타 때 봤거든요. 네. 론스타 거의 1조 3천억 정도 들어와서 한 6, 7조 원 벌어갔는데 지금 5조 원 더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국에는 굉장히 반재벌 정서나 반기업 정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대로 되면은 거의 2~3배를 돈을 벌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삼성물산 7%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엇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2~3배가 됐다면 얼마를? 그게 이제 삼성물산 7번 제가 보면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3배 되면 한 1조 한 몇천억을 더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들 요구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아니더라도 아마 이번에 엘리엇이 과거 굉장히 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해온 거기 때문에 네. 삼성 측에서 어떤 그 협상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오늘 합병이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엘리엇이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 보면은 지난 아르헨티나나 다른 나라 보면은 그 10년 이상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제 생각은 우선에 아마 첫 번째로는 오늘 합병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그걸 제기하는데 국내 법원 제기도 하죠. 이미 국내는 2번이나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안 하고 삼성물산의 해외 정권 위탁 증서가 발행한 영국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해외 법 정서에 좀 익숙지 않거든요. 네, 반면에 엘리엇은 굉장히 익숙한 그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ISD 소송,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엘리엇이 한 얘기 중 하나가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0.35대 1이 적법하지만은 그 자본시장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정책이나 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삼성 SDI나 삼성화재 같은 거기에 등기이사들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 나도 삼성물산 주주니까 해서 배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미 엘리엇이 지금 삼성물산 주가가 많이 뛰면서 이미 몇천억을 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벌어갔지만은 본인은 그건 벌은 거고 더 벌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지금 이제 엘리엇 그 주가가 한 16만 9천 정도 가는데 본래 한 5만 3천 정도 가던 거였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한 1,000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벌써 상당히 많이 번 거죠. 한 1,000억 정도 벌었다고 봐야 되는데. 교수님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어쨌건 이재용 체제는 상당히 확고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확고하게 됐고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삼선을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소액 주주들이 100%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뭔가 보답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삼성물산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가버넌스 위원회, 그러니까 소액주주 권익위원회를 만들겠다. 그것은 전원 외부 인사를 구성하고 또 한 가지는 소액주들과 자주 간담회를 열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높여서 이익을 그 소액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약속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보다는 그 소액주들의 권익이 많이 형성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100% 지지한 그 소액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아까 10년 감수라고 표현했는데 삼성 입장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배구조 자체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순환 구조를 해소하는 문제가 지난 대선 때도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 때문에 순환구조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삼성물산이 아니었으면 통합이 안 됐으면은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제일모직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지배하고 또 삼성전자가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을 지배하는데 그 SDI 전기중공업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삼성물산은 또 제일모직을 1.4%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환출자 고리거든요. 그렇게 제 생각으로 아마 한 6개월 이내에 요 삼성물산과 삼성 SDI 전기중공업에 관련된 이 지분고리만 끊어지면 이제 끊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의 고리 요것만 끊으면 완벽하게 삼성은 정부의 방침대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고
그런 완벽한 계열 재편이 완성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것만 남았다고 보고 예. 남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지분을 넘기고 이건희 회장 것도 넘기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세금이 붙고 네. 그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은 되는 것인데 뭐 세금 그거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거는 보는 조금 분들 지금하고는 안 맞는데 그 세금 얘기는 과거에 이제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뭐냐면 이건희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에버랜드 주식을 아마 상당히 아버지로부터 승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아마 그때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에버랜드가 상장을 하고 또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그 합병 과정을 거쳐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은 세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로부터 에버랜드 주식을 상속받을 때 당연히 상속세를 적법하게 전 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이재용 회장 스타일을 봐서는 뭐 당연히 냈으리고 문제는 그때 지금 이슈가 반대편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때 에버랜드 주식이 너무 상장이 안 됐을 때거든요. 네. 비상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싼 값에 인수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정서상으로는 그런데 법상으로는 상장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 후의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쌌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